생물학자이며 침묵의 봄으로 잘 알려진 작가 레이첼 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을 아는 것은 자연을 느끼는 것의 절반만큼도 중요하지 않다. 단순히 머리로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을 이용하라는 것이죠. 자연의 소리, 냄새, 감각을 통한 교감에서 우리는 자연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최재현 교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도 자연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지그러운 체육생활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지구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변화 및 채식과 관련해 전문가나 활동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인데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들어오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4시에 재방송이 나갑니다. 사실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전주뿐만 아니라 안산 그리고 수원, 광주에서도 방영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MHz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은 무슨 시간이냐면요. 수다로 즐기는 비건 토크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누가 계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 텐데요. 스칼렛 킴의 바람에게 듣는다. 지금 그곳에는 여전히
네, 스칼렛 김의 바람에게 듣는다 곡이었는데요. 이 곡은 박선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입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네. 네. 오늘은 참교육회 학부모의 소모임인 듣기교행의 회원들과 함께 환경과 비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세 분 환영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스케줄 한 번 맞추기가 너무 힘들더군요. 네. 그래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요즘은 자기 PR 시대잖아요. 그래서 세 분 각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참교육 학부모회 전주 지회장을 맡고 있는 박선이고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남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주 MBC 라디오 지구별 라디오에 월요일마다 에코 리포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엄마이자 또 참학 회원이기도 하고 초등 방과 후 강사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는 초보 비건 지향인으로서 함께하게 된 이용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용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교육 학부모회 교육 관련 시민단체인 참교육 학부모회의 전북 지부 총무로 활동하고 있고 또 매일매일 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4살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보육교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오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노동 인권 관련 수업을 하고 있는 도교육청 소속 인권 강사이기도 한 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치원생 4학년과 그리고 고등학생들 인권 강사 이 갭이 굉장히 큰데 잘 넘나드시나요? 네, 이제 원래 하고 있던 일은 인권 강사라서 네. 중고등학생 대상을 많이 수업을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 시작한 게 제 아이가 초등학생 때라 네. 그때는 중고등학생이 너무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 아이들과 수업을 할 수 있으려나 했는데 지금은 제 아이가 그 나이보다 더 많아져서 네. 초등학생이랑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4살 아기들은 그냥 너무너무 예뻐서 그냥 제가 뭔가 에너지를 무조건 충족을 받고 있는 네.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지금 세 분께서는 모두 지금 시민단체 참교육 학부모회 회원이시잖아요. 네, 네, 개인적으로 이 참교육 학부모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단체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참교육 학부모회는요, 1989년 행복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 정교조와 함께 만들어졌고요. 학부모, 학교, 학생, 교육의 이 3주체로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가 더불어서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교육이 저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사회에 대한 목소리도 내고 있는 시민단체고요. 시민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비영리 민간단체니까 누구나 후원 가능하거든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저희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부모, 학교 그리고 학생 3주체가 학교에 이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또 함께 학교 교육과 집안의 교육 그리고 사회 교육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여기에서 지금 이 모임 내에 엄마표 영어 듣기를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오늘 저희 주제가 이제 비건 토크였잖아요. 그런데 엄마표 영어 듣기와 무슨 관계가 있겠냐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요. 그래서 이 엄마표 영어 듣기가 어떤 모임이고 언제 시작했는지 지금 회원은 몇 분이나 되신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엄마표 영어 연수를 저희 전주 듣기 여행 지금 나와 있는 우리 박선님 그리고 이용아님 저 이렇게 전주 듣기 여행이 함께 시작하게 된 듣기 여행은 2014년에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그 소모임에서 활동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들어왔을 때 이미 다른 모임이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그 모임이 2년이 됐다고 했으니까 아마 처음 이 영어 연수 소모임이 시작된 거 2012년일 거고 저희 듣기 여행이 시작된 거 14년인데요. 엄마표 영어 연수라는 것을 아는 분은 아실 텐데 그 영어를
우리나라 모국어를 습득하는 방식으로 그 순서대로 습득하자 하는 게 엄마표 영어 연수의 취지예요. 네. 그러니까 듣기를 통해서 일단 알아듣고 귀가 트이고 그 다음에 말이 트이고 그 다음에 떠듬떠듬 읽을 수 있게 된 다음에 우리가 받아쓰기 했던 것처럼 쓰자 이런 방식을 지향하는 그런 소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따지자면 학교 교육이 그 순서랑은 상관없이 사실 배워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ABCD를 배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빈 곳을 언어의 영역으로서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소모임이고요. 따지자면 비건 여행이랑 비교해서 이게 어떤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주류를 벗어나서 주류의 대안으로 또는 주류를 보충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작동하는 하나의 소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영어 연수, 영어 듣기 지금 계속 이것은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지금 이어져 있고 드나드는 사람은 그동안 아주 많았고 2014년이니까 벌써 해수로는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드나든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고 지금 현재도 10명 선을 유지하면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2014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마침 그때 저희가 3월 말에 모임을 만들자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4월에 바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네. 그때 우리가 더 크게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과 더 잘 지내야 될까 아니면 아이들을 어떻게 더 주체적으로 잘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더해져서 아이의 주도성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엄마표 영어 듣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비건 모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별로 서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관계가 있나 보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듣기 여행에 한 10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걸 준비할 때 저희 은정님께서 비건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근데 저도 결혼하고 살림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건이라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저에게 뭔가 우리 비건 모임 이거 같이 비건 위크를 해봐요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좀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해야 되나? 근데 항상 저희 듣기 여행 모임에서도 저희가 아이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할 때 실천 방안을 항상 좀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환경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실천하는 그 방법도 또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건 듣기 여행 안에서 생긴 비건 위크라는 모임이니까 이건 비건 여행이라고 해보자라고 해서 비건 여행이 만들어졌고 10명 중에 저희가 현재 5명 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비건 위크는 이제 진행하는데 일주일에 이제 한 번만 식사를 비건으로 한다는 얘기죠? 네. 네. 일주일 내내 네, 비건 위크. 저희는 네. 일주일 동안 비건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기간이 있는데 일주일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도 찾고 뭐 책도 읽고 하다 보니까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급식까지 포함해서 월요일만이라도 비건식을 해보자라고 장려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비건식에 대한 계속 비건식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하루라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건식에 대한 접근성을 좀 낮추고 또 비건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일주일 혹은 하루 이렇게 단위로 끊으면 내가 오늘은 해볼 수 있겠다, 할 수 있다라는 완벽하지 못했다는 좀 죄책감도
부담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비건 지향의 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유사하게 하루보다는 또 한 달에 한 주 정도를 비건식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늘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지향하는 것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데서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각자 이제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네, 다 네, 가족이 네. 있는데 한 달에 일주일은 이제 비건식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가족 아이들은 또 자기의 선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권유는 항상 하고 있지만 또 다 지켜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만이라도 일주일은 비건식으로 철저히 하고 아이들에게도 그때만큼은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채식 요리를 접해볼 수 있는 기간으로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나아가서 내가 결국에는 건강하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강요는 하지 않고 하지만 가이드가 되어준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대부분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선택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요즘은 이제 그 채식에 대해서 개인의 선택이냐 아니면 이게 기호식품이냐 아니면은 선택이냐라는 많은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 과열화 시대라고 네.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오늘 날씨를 보더라도 지금 음. 정상적인 날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채식에 대해서 선택이 아닌 그냥 그 기호식품이나 아니면 선택이어야 되냐라는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나의 그냥 기호식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이 실천과 이제 떠나서 실천하는 것과 네. 떠나서 관계없이 이 채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도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이게 내가 선택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깊이 알아갈수록 이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급진적으로 어떤 걸 추진하다 보면 아이들도 반감도 생길 수 있고 저희 가족한테도 또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시간을 좀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강요는 하지 않고 있지만 네. 또 제가 보여준다라는 느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보다 우리가 행동 실천이 훨씬 더 말보다 더 깊은 또는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계속 그 비건 위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비건 위크를 하시는 동안 어떤 좋은 점이라든지 변화된 점, 삶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을 정말 잘 가게 되었습니다. 네. 네, 한번 여러분들도 화장실이 힘드시다면 적극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처음에 예전에 책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책 모임에서 시간과 물에 대하여라는 아이슬란드 작가가 쓴 책을 처음에 읽고 그 책 발제를 마침 제가 맡았어요. 네. 맡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서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빙하가 어떻게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가를 똑똑히 눈으로 본 그것을 서술한 책을 읽고 나서 마음이 엄청 불편했거든요. 네. 그래도 바로 시작하지는 못했어요. 불편한 거랑 또 행동하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고민만 하고 있다가 같이 책을 읽었던 그 책 모임 동지가 자기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볼런다 해가지고 하는 걸 보고 저런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비건위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건위크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교육 관련 시민단체라 운동성을 가지게 되잖아요. 노동이든 인권이든 뭐 여성이든 뭐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극단성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 극단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건에 대한 어떤 컨텐츠가 올라오면 그 댓글에 너나 알아서 하지 왜 그걸 강요를 하냐는 식의 댓글들이 달리는 걸 보면 사실 우리는 강요를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꾸
극단적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까지 보이고 그리고 자기 운동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또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또 극단적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선 또는 생각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비건 토크에서도 그 극단성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 넌 비건인 분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극단성에 대해서 각각 개인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극단적이든 극단적이지 않든 하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거기 합리화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 합리화의 어떤 측면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우리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채식은 가야 할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일반인이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대세이고 흐름이거든요. 모든 과학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후대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후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개선해야 되고 기후온난화의 온도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것에 내가 일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합리하는 것은 아닐까? 감히 이렇게 얘기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을 때 사실 그런 운동에서 극단성을 띠는 사람들이 불편할 때가 있죠.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대대로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바꿔왔거든요. 흑인 해방 운동 같은 것도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맞고 죽고 하면서 거기에 대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첨예한 대립들이 있죠. 뭐 특히 성 문제라든지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긴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필요한 일이고 내가 저렇게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이고 저도 그렇거든요. 이런 소소한 활동밖에 못한다는 게 어떨 때는 못내 많이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을 내어서 그런 점이 좀 불편하고 저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용감하다. 저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다. 대단하다. 그런 시선으로도 한 번은 바꾸어서 생각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듣기 엄마표 듣기 영어 듣기는 2014년부터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실시하셨는데 이 비건 위크는 언제 시작하셨고 이제 하시면서 어떤 소감인지 말씀 좀 부탁드려요. 저희가 재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년이 넘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그 저희 비건 여행 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일매일 그러니까 몇 끼니를 뭐 비건을 해라 이건 아니어서 자기가 비건을 하는 끼니를 인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음양탕이라고 뜨거운 물 반절, 찬물 반절 해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 것도 올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뭐 떡을 먹는다든지 이런 간식도 올리고요. 그리고 뭐 외식을 하게 돼서 뭐 내가 완벽한 비건은 할 수 없이 이 국수에 분명 멸치가 있을 거야라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또 공유하기도 하고 혹은 지금 내가 먹는 이 멸치 육수 때문에 누군가가 먹고 싶어지면 어떡하지 해서 못 올릴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런 걸 올리고 그다음에 함께 뭐 이제 너튜브나 이런 데서 볼만한 환경에 대한 영상들을 공유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한 달에 그 비건 위크 때 이제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것도 나누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읽은 책이 정말 많아요. 이번에 안 그래도 새로 누가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초반에 읽었던 입문서 비건
비건에 대한 입문서 같은 걸 다시 한번 읽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신입 회원을 위해서 저희가 초반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자고 하면서 리스트를 보니까 저희가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더라고요. 물론 환경만 다룬 것도 있고 거기엔 동물 것만 다룬 것도 있고 혹은 비건이 어떻게 비건이 돼서 미니멀리즘까지 가는지도 나오고 그래서 실은 비건을 실천해 보면 느끼는 건 내가 이걸 하기 전보다 더 좀 나은 사람이 되어 가고 있구나. 전 이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까 용화님 말씀처럼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실 집에서 비건으로 내가 먹이더라도 어차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급식에서 5대 영양소를 먹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비건 저희 아이도 그래서 비건에 대해서 되게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콩이 단백질이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아도 단백질을 내가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잘 알고 있고 제가 어디가 비건 위크가 딱 되면 저희 딸이 엄마 일일이 딱 되면 얘기해요. 엄마 오늘 비건이네. 이제 비건 위크 시작이네. 그러면서 제가 먹는 걸 감시하기 시작해요. 아이가 CCTV가 된다고. 작년 연말에는 아들이 자기도 연말이 됐으니까 비건을 좀 같이 해보겠다고 먹는 내내 이거엔 뭐가 들어갔냐 이런 거를 확인하고 물어봐줘서 이 아이가 물론 그걸 다 채우진 못했지만 그걸 알고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비건 지향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 때문에 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굉장히 부모님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이제 그 거울이 되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 대신 우리가 아이가 부모님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부모님 아이들의 거울을 되어주신 본보기가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지는 애는 다 있고 초라만 하는 애 다시 돌아가기엔 참 여린만 완전한 것들은 다 내 마음을 해집고 다시는 갖지 못할 날들을 그리네. 봄날은 간다 내 봄날이 간다 봄날은 간다 내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내 봄날이 간다 봄날은 간다 내 봄날은 간다 비던 꽃을 다지고 애절한 만남에 아름다운 것들에 참 여린 맘 온전한 것들은 다 나와 너무 다르고 다시는 피지 못할 꽃들을 기리네. 봄날은 간다 내 봄날이 간다 봄날은 간다 내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내 봄날이 간다 봄날은 간다
내 봄날은 간다 들으셨습니다. 봄이 가는 건가요, 지금? 그런데 오늘 날씨는 봄이 가는 게 아니라 봄이 다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또한 모두 기후변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지그러운 체육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 잊지 마시고요. 자, 계속 우리 세 분과 함께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표 영어 듣기 굉장히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네, 엄마표 영어 듣기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이 모임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한번 얘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주 10명 정도가 모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그 마지막 주에는 모여서 그동안 모아놨던 병뚜껑이라든지 테트라팩, 종이팩 이런 것들을 싹 모아서, 그리고 양파망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쓰레기 거점 배출 있잖아요. 그 늘미곡이라고 지금은 현재는 이제 영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분이 인수하셔서 이런 활동은 계속 하신다고 또 전에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자원이 분리 배출돼서 그것이 다시 어떤 더 생산성 있게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양파망이랑 싹 다 모아서 그렇게 갖다 주는 활동도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늘미국이 없어서 다른 데로 다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전에 방송에 보니까 전주시에서 그 테트라팩이나 종이팩이 분리배출됐을 때 그것이 재활용률이 매우 낮다고 들어서 네. 저희도 지금 그것이 굉장히 고급 자원이라고 저희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모아서 그곳에 갖다 주는 방법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아파트 내나 아니면 주택 단지 내 별도로 수거함이 네, 없게 세개.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살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확인해서 거기에 이제 갖다 주면은 그게 재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좀 뒤로 미루고 있는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요. 네. 자, 그리고 다른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동안에. 네, 저희가 엄마표 영어 연수 진행하는 영어 듣기 여행 모임 내에서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임을 진행하는데요. 모임을 끝나고 나면 한 달 한 달 모임장을 맡아서 돌아가면서 모임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모임장께서 숙제를 내줘요. 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오기, 뭘 해보기, 가족끼리 손에 로션 발라주기, 또 이것저것 숙제를 많이 내어준대. 일지 써보기, 가족 회의 해보기 이런 숙제들이 있는데 그 쓰레기 일주일 동안 사진 찍어서 올리기 숙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숙제가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안 쓰려고 해도 배려를 해주세요. 넣어주고 깔아주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일회용 쓰레기인데, 그걸 또 나는 받으면 안 됩니다,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럼 받으면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릴 때 그 마음이 참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과제를 모임이 어느 곳에 한 곳이라도 있으시다면 그런 걸 일주일이라도 한번 해보면 이게 내가 정말 심각하게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쓰레기를 가지고 오고 싶지 않잖아요. 대부분 아마 이제 시민들은 가능한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 배출 때문에 괴로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저는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거, 그러니까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도록 그게 이제 정부의 규제가 있어야 되고 기업도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책임은 우리 책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소비자가 이제 완벽하게 대부분 이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리는데, 소비자 책임이 아닌 기업이 책임지거나 아니면 정부의 어떤 무능함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왜 우리 소비자가 주체감을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그 정부에서 또는 기업에서 좀 각성하고 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그러한 생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어차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인데, 그게 선행되어야 되고
문제는 그 정부 규제에 있는 게 사실 100%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자꾸 미뤄지고 계도 기간이 점점 늘어지고 하고 있는데도 아 빨대 주니까 좋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니까 오히려 좋잖아. 종이 빨대 맛없잖아. 그런 말들을 사실 주위에서 되게 많이 듣고 있거든요. 사실 편한 건 맞잖아. 이런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할 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가 아니고 과거에는 이제 슈퍼에 가면 봉지에 다 담아주잖아요. 네. 법적으로 제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쵸. 소비자도 그러니까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비자, 네, 기업, 맞습니다. 정부가 삼박자가 잘 맞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활동들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용화 선생님께서 네, 저희 지구를 위한 시간이라고 잠시라도 저희 전기 절약을 위해서 다 같이 한 8시 정도에 불을 끄고서는 사실은 아이들도 그렇고 한참 공부하고 활동한 데인데 그때 불 끄고 또 촛불 켜고서는 이렇게 지내보는 가족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또 나름 재미도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 이제 모임 모임에서, 거기에 네. 공유하기도 하고 네. 이런 소소한 활동들을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지구를 생각해보자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인원이 적잖아요. 6명, 7분이라고 하셨죠. 근데 더 많은 분이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파급력이 클 것 같은데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으신가요? 저희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널리 홍보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면 네. 여기 그 참여할 수 있는 이 회원 모임에 들어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나요? 자격 조건이라도 있나요? 네,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가 참교육 학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내가 부모가 아니어도 충분히 후원 회원으로 저희가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참학을 후원을 하시면서 내가 아이를 좀 더 지금 공교육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렇잖아요. 한 12년 동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했으니까 한 6년 동안 공교육에서 영어를 했는데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외국인을 만나면 말로 내가 저 말을 알아들어도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수준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럼 내가 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어야 이 영어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사실 이걸 믿고 선택을 했고 저희 아들 초등학교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6학년인 아이가 어떤 이제 게임 시작에 영어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무슨 말인 줄 알아?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해줘요 저한테. 그래서 너 이거 다 알아들어? 나 이거 어떻게 알아들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까지는 되는 걸 보고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신은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에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없이 영어를 좀 쉽게 언어로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참교육 학부모회 전주 지회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제 번호라도 여기에 한번 공개를 할까요? 하여튼 저희한테 관심 있는 오시면 분이 계신다면 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네. 연락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엄마표 영어 듣기 내에서 지금 비건 위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영어 듣기 말고 비건 위크에 같이 이런 환경 모임에 함께 하고 싶은 분들도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엄마표 영어 그 듣기 모임과 별개로 이제 환경과 이 비건 위크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도 꼭 이 그 참교육 학부모회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비건 여행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번에 네. 불모지장에 함께 셀러로 참여하셨었어요, 은정님이. 네. 네. 지향집이라고
네, 저희 방송에서 나갔는데 아, 혹시 네네. 청취자 아, 여러분께서도 그러세요? 아시겠네요. 네, 그러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에서 다시 네네. 듣기 하실 수 있으니까 아, 네. 지향집 이야기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거기가 비건 또 환경 커뮤니티의 거점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제로 불모지라는 팀이 있거든요. 그 불모지가 불편한 모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어가는 비건 커뮤니티 이런 식의 약자인데 그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가 불모지를 제로로 만들자 해서 제로 불모지라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번 저기 팔복예술공장에서 불모지장을 크게 쓰레기 없는 비건 장터를 5월 4일이었던가요? 그때 운영을 했었어요. 거기에 저희가 셀러로 제가 제로 불모지에서도 참여해서 비건 위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비건 여행에서도 비건 위크를 진행하고 제로 불모지 팀에서도 비건 위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팀에서 함께 나가서 비건 카레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네. 네. 성과는 어땠어요? 아, 저희가 목표가 처음에는 50인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보니까 너무 빨리 팔린다. 그래서 거기가 빈 부스가 남아 있으니까 보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더 많이 만들어라. 그 네. 지령을 받아가지고 100인분을 만들어서 갔어요. 100인분을 만들어서 갔는데 계속 줄이 서서 네. 계속 대기 줄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것을 2시간도 되기 전에 1시간 40분여 만에 다 네. 완판을 했어요. 했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100인분 만드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 전날에 이제 네. 다른 분께서 같이 거기서 제로 불모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리엘이라는 네. 분께서 네. 장을 미리 봐두고 제가 그쪽으로 합류를 해서 재료를 씻고 썰고 끓이고 갈고 막 그렇게 해서 100인분을 만들었었습니다. 저 네.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카레 맛있죠. 네, 네. 그 비건식이 네. 풀밖에 먹을 게 없잖아라는 오해가 사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풀을 먹는 게 맞는데 맛이 없지는 않다. 얼마든지 충분히 맛있게 너무 맛있어서 살이 찌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영양소가 식물성에도 다 있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건을 하면 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비건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이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기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라든지 가공식품을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비건해서 문제는 생긴 것이 아니고 잘못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맞습니다. 생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어떤 활동이 있으셨나요? 또 다른 활동이요. 네네. 저희가 저희가 3번은 옷도 서로 나눈 적이 있어요. 아, 내가 잘 안 아이들이 입는 있으니까. 아이들 네. 옷도 전 물론 은정님한테 저희 아들 옷도 물려받아서 입었고, 그리고 제가 뭐 입던 원피스인데 저 또 입고 싶어도 너무 화려해서 남들이 쟤 맨날 저것만 입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 예, 그렇게 옷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또 많은 쓰레기를 유발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야 뭐 작아서 다시 사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른은 그런 게 아닌데 싶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저희 여동생하고도 그렇게 옷을 입거든요. 제가 올해 잘 입었던 옷들을 보내요. 그럼 여동생도 자기가 잘 입었던 옷들을 보내서 서로 또 옷을 바꿔 입기도 하고, 그렇게 옷을 좀 소비하는 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체 온실가스의 이산화탄소 배출 한 20% 정도 되거든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물의 오염이라든지 그렇죠. 토양 오염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능한 다시 물려주기라든지 나눠 입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동생한테 맨날 물려받아서 제가 줄 것은 없지만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체형 변화가 없어서 뭐 몇십 년 전에 옷도 그대로 입고 있고,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패스트 푸드라고 해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 나온 거예요. 와. 말 그대로 지금 패스트 패션에서 더 앞서서 나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옷 생산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저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저가 네. 브랜드들이 그냥 뭐 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그 한 해 입고 버리고 또 그 다음에 해 이제 어떤 그 패션 트렌드를 만들어서 또 사게 만드는 거. 그래서 조금 그 패션계에서도 이 지구 환경에 오염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각성이 필요합니다. 패션계 여러분. 맞아요. 네. 또 사실 우리가 사지 않으면 또 그 산업도 발전할 수 없는 거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어떤 패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채식을 하든 아니면은 다른 어떤 기후 환경 실천을 하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활동이 있어서 그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최근에 발표한 그 이상한 기후 보고서가 있어요. 작년도 거. 4월에 이제 기상청이 보고를 한 내용인데 우리는 그냥 뉴스에서 요즘 뉴스 많은 사람들 뉴스를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뉴스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그다지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많이 다루진 않고 내가 찾아보지 않으면 정보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4월에 기상청이 발표한 그 이상 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한번 잘 들어볼게요. 1월에 기온 변동 폭이 역대 1위였다. 그죠? 그러니까 1월 달에 너무 더웠다, 너무 추웠다 이런 변동 폭이 역대 1위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월 평균 기온이 역대 1위였다. 3월 평균 기온이요. 그리고 여름에 이제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역대 1위였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많은 비 필요하지만 너무 뭐든지 과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먹거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먹거리뿐만 아니라 그 피해로 인한 어떤 사람들의 뭐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재산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9월 달이 88년 만에 열대야가 있었다는 얘기죠. 88년 만에 열대야. 그리고 12월은 12월 달에 기온 변동폭도 역대 1위였다. 그리고 강수량도 12월에 강수량이 역대 1위였다라는 식으로 나는 어떤 그 정말 이례적이지 않을 때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상이변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정부나 기업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현실이 이러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신에 대한 보도를 국내에서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 정도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걸 우리가 이상 기후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정말 미비하죠.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막에서 막 폭우로 막 인해서 다 잠기고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너무 안일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만 봐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대한민국이 사실 쓰레기 배출량은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불편하고 싶지 않죠. 네, 근데 나의 편리함의 이 과정에 불편한 다른 생명체가 있다면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네. 불편해도 조금은 무해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경고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식에서 내가 조금만 이제 조타를 조금만 돌려도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km 이내는 좀 도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1km 이내는. 네. 건강을 위해서도.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래요. 비건도 그렇고 이런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나의 선택은 나는 환경을 위해 선택을 했는데 사실 내가 얻어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건 지향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마음이 쪼그라들 때가 많아요. 어떤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건 지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부끄럽고 네. 나 스스로에게 좀 부끄럽고 근데 비건 지향이라고 하면서 또 이런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 나가고 그것이 미치는 힘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아이슬란드 작가가 쓴 식은과 물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만질 수 있는 나의 영향력 있는 시간의 길이가 내
그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내 손자, 증손자까지 총 계산을 하면 262년인가?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70대 세대로 본 70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위로도 내 직접 할머니를 대면할 수 있고 네. 아래로도 직접 손자를 대면할 수 있으니까 그 총 시간이 260 몇 년이다라고 네. 나오거든요. 아, 그렇다면 내가 그때 어떻게 사는가가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 내가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겠다라는 걸 확실히 믿고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내가 뭘 하더라도 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힘이 있다. 그것에 대한 저의 영향을 믿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이제 맞아요. 그 위대 세대, 아래 세대 얘기를 하는데 나의 지금의 하나의 작은 어떤 실천 행동이 윗세대에 있건 아랫세대고 또 우리는 또 마찬가지 윗세대도 그래야 했을 거고 아랫세대에도 그래야 했을 테니까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 하나만이라도 이해하면은 거기에 이제 또 타인에 대한 타자에 대한 어떤 이해 어떤 연민 그런 것들이 저는 묻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단순히 이제 비건을 하는 분들을 비판할 때 너무 지나치다라는 얘기를 할 때 좀 더 깊게 들여다 보면은 이것은 어떤 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비건 위크 할 때 어떨 때는 고기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뭐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그 타자에 대한 그 이타심이 그러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을 믿게 되면 나의 그 행동이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고 또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함께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사회의 이 자연 환경 생태계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맞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네. 네, 선생님께서는요? 네. 그러니까 이변이란 말이 계속되니까 이변이 아닌 게 더 맞아. 이변일 정도로 네, 이런 그렇죠. 시대가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들 때문에 우리 뒷세대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진짜 조금이라도 저희가 해나갈 수 있는 일을 해나가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 뭐 이거 비건도 해야 되고 또 쓰레기도 줄여야 되고 또 규제도 진짜 말씀하신 대로 되어 나가야 되고 저희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할 일이 많고 특히 이제 세 분께서는 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더 절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내가 우리 5천만의 인구를 봤을 때 이제 가족이 있는 경우 다 자식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자식을 안 낳기는 하지만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지구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가 엄마이잖아요. 그러면 지구를 대하는 게 엄마의 마음으로 대한다면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좀 불편을 감수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비건 활동을 하시고 환경 활동 여러 가지 이제 책 읽기 모임도 하셔서 잘 모임을 꾸려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좀 더 큰 영향력이 펼쳐졌기를 바라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비건은 땡땡땡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하실까 궁금하거든요. 저는 비건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오프닝에서 최재천 선생님의 알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읽었던 비건이 그 책이 물고기는 알고 있다였는데 알면 사랑하게 된다는 게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바다에 훨씬 더 우리가 모르는 특히 심해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생명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다는 거를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그 물고기는 알고 있다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제가 이 비건위크를 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니까 물고기라는 말은 없어. 아이들한테 이제 물살이라는 말을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물살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알고 나면은 달리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건은 알아가게 만드니까 사랑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참고로 저 물고기를 물살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한 생명체를 먹는 음식으로 보지 않고 물에서 사는 우리 생명체라고 해서 이제 물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자, 두 번째, 네, 네. 저는 비건은 공감이다라고 공감.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신가요?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제가 비건을 이렇게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제가 응원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고, 또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내가 그들의 아픔이나 아니면 어떤 삶을 공감하고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어제까지 정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네. 오늘 아침에 바꿨거든요. 네. 어제까지 정해놨던 게 비건은 서시다. 네, 윤동주 시인의 서시. 네네. 죽는 날까지 하늘 울어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네.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시 구절이 저에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비건 지향이 되고 난 이후에요. 네. 그리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네. 그 구절을 읽는데 굉장히 뭉클한 느낌이 들어서 네. 비건은 서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박선님의 사랑이랑 조금 겹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아침에 급하게 비건은 2분의 1이다라고 2분의 1이요? 네, 왜 바꿨습니다. 2분의 1인가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그 종이 비닐이라든지 팩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새 것을 사용하지 않지만 네. 그게 집에 있으면 그것을 마치 다회용품처럼 계속 씻어서 쓰고 다시 씻어서 쓰고 이 일을 다들 반복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하나를 한 번만 다시 씻어서 써도 온 지구상의 쓰레기가 2분의 1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내가 사용하는 자가용의 사용 빈도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마음을 내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반절로 줄일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에서 2분의 1로 했습니다. 네, 비건은 공감이다. 비건은 사랑이다. 그리고 비건은 나의 삶의 2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 윤동주 시인님의 시를 이제 동물의 인간으로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를 이제 은유를 그렇게 바꾸셔서 비건은 서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감이 되네요. 그래서 이 세 분과 함께 우리 비건 위크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 모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그리고 함께 참여를 원하신다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연결해서 함께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네, 참교육 학부모 내의 소그룹인 듣기 여행 회원들과 함께 비건 위크 및 환경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먹거리는 우리 인간과 자연이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창구인데요. 환경 및 생태를 파괴하면서 생산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지구를 위해, 동물을 위해 하루 한 끼 채식 어떨까요? 지구로운 채식 생활은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를 지킨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볼게요. 지구로운 채식 생활 진행자 진아였습니다.